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행편입에서 편입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황승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7 대비 1월 신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편입수학이 어떤 거를 배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자, 그래서 먼저 목차를 좀 보시면은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수 준비 요건, 이거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이렇게 총 3가지로 제가 이제 목차를 준비해서 이제 커리큘럼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편입수학은 총 4가지 과목을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4가지 과목. 그래서 처음에는 미분적분을 하나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 과목, 그 다음에는 다변수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공학수학, 총 4가지 과목을 저희가 이제 편입수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당, 그래서 이제 2달 커리큘럼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월달과 2월달에는 미적분학,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3월달과 4월달에는 선형대수, 그 다음에 5월달과 6월달에는 저희가 이제 다변수 함수, 그 다음에 7월, 8월에는 공학수학, 이렇게 총 4가지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월달, 2월달에는 미적분학을 배우긴 하지만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범위가 이 선형대수, 다변수 함수, 공학수학 이 범위 중에서 미적분학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학을 한꺼번에 배우는 건 아니고, 이거는 미분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 배우고 이렇게 한 달 한 달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미분과 적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분 적분이 한 커리큘럼 2달 만에 끝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조금 여유 기간을 가지면서 조금 밀릴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모든 커리큘럼 과정들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2주나 밀리면 뒤에서 배우는 이것들을 저희가 다루기가 어렵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괜찮은 게 9월, 10월과 11월, 12월 총 4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파이널 과정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학별 이제 과년도,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학교별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배우게 되고, 11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최신 기출문제인,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겠죠. 올해 이제 편입을 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봤던 시험지를 같이 풀고 해설하는 시간.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11월 달 동안 이 기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월부터 11월 달까지는 기출문제 중점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이 한 2주 정도는 밀려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12월 달에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상문제. 예상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만들어 오는 거냐? 대학교 원서라든가 아니면은 최상위권 대학교 기출문제가 냈던 글을 바탕으로 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서 푼다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와서 12월 달에는 예상문제를 푸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이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도 저희가 실제로 특이 개념 같은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부 대학교가 내는 특이 개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과목당 이런 과정들에서 배워봤자 어차피 나중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몇 주 전 또는 시험 보기 한 며칠 전, 그때 단기간에 완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는 특이 개념 같은 거를 몇 가지를 공부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저희는 열심히 편입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수업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 수업 방식은 처음에는 수업 시작 전에 저희가 테스트 시험지를 볼 건데, 자, 이 수업 시작 전에 보는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정 진도로 나갔을 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미분 정도가 끝나는 시기부터, 그러니까 적분이 들어가는 시기부터 미분 배웠던 거를 적분해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 배울 때는 적분 거를 테스트를 보고, 한 달 전 거, 한 달 전 거를 테스트를 본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은 제가 그날 바로 당일 복습할 수 있는 WOD.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워크아웃 오브 데이즈라고 해서 하루에 저희가 공부하기 좋은 것들, 그래서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또 너무 쉬운 것도 아닌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를 선별해와서 그런 거를 당일 복습하기 좋게끔, 또 문제를 너무 많이 들으면 당일에 복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오늘 바로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양,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안으로 해서 당일 복습할 수 있는 WOD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풀면서 그 다음에 파트별로 유형별 문제풀이도 같이 배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게 편입수학은 양이 방대하긴 하지만 그만큼 계산 과정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조금 보완하고 남들보다 시험장 들어가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문제수를 좀 많이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W라고 하는 이제 위클리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일정 범위를 배워서 그때부터 풀 수 있는 문제수가 많아지는 수부터 그때부터 이제 위클리 테스트도 같이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적으로 질문과 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저랑 만나는 그런 요일이 저희가 수업 시간 외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요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요일에는 저랑 만나서 대면으로 질문하시면 되지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외워서 넘어간다 이런 게 조금 수학에서는 조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한테는 질문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보완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카톡 아이디를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는 게 생긴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 몇 페이지에 몇 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저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모르겠습니다. 또는 문제 사진이나 이해가 안 되는 개념 같은 거를 저한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이패드로 풀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질문 해결을 저는 카톡으로 많이 받습니다. 카톡으로 만나는 날에는 저한테 대면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만나는 날에는 카톡으로 질문으로 다 잡아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유형별 문제풀이, 파트별 문제풀이 이런 거를 배부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학을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해설지만을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항상 질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길 거예요. 미적분학 배울 때도 막 생겨. 선형대수 배우면 더 많이 생기고 다변수를 배우게 되면 더 많은 양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네이버 카페를 초대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다가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다 풀어놓은 해설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가 처음 하는데 망설여지고 어렵다 이런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 제가 풀어놓은 해설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복습 영상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 같은 거를 다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파이널하는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5개년 또는 더 많이 풀게 되면 7개년 이렇게까지 풀게 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라고 하는 방대한 양의 기출문제를 풀 때 저희가 또 모르는 게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기출문제에 풀어놓은 해설 영상을 다 거기다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이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상과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필수 요건 및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1월부터 3월달까지 미리 그 다음에 반드시 공인영어 성적을 반드시 준비해 두세요. 공인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토익 성적만 있으면 됩니다. 토익 성적만. 그러면 토익 성적을 왜 준비를 하냐? 저희가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실제로 여러 개 대학교가 토익 성적이 필요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토익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응시 자체가 가능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토익 성적을 준비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 대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나는 일반적인 대학교를 지원할래 라고 하시면은 뭐 그래도 괜찮긴 하겠지만 근데 조금 아쉽겠죠. 뭐가 아쉽냐면은 자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과가 있다라고 쳐요.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뽑아. 근데 서강대학교는 안 뽑네. 한양대학교는 많이 뽑아요. 근데 토익 성적이 없으면 한양대학교는 원서 접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과분들은 중앙대학교가 있죠. 그 밑에는 중앙대학교, 그다음 경희대학교 응시가 안 됩니다. 시립대학교 응시가 안 되죠. 외국어대학교는 말 그대로 외국어 문과대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과대학교가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아래의 대학교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갭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중상위권 대학교,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보는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익 성적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편입수학은 사고력도 중요하긴 합니다. 사고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성실함,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반드시 여기는 암기가 필수적으로 돼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는 암기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바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 여기부터 저희가 사고력을 이제 요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지 사고력만 가지고 들어가서 저희가 공식을 만든다면 문제 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는 돼야 됩니다. 암기는. 그래서 꾸준함, 성실함, 그 다음 암기는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계산 속도라고 하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 속도를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양을 풀어주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편입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여유롭게 주는 대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속도가 많이 빨라야 돼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계산 속도를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하게 공식 노트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하나씩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디 파트가 약하고 어떤 분들은 어디 파트가 강하고 이런 분들이 그 파트별로 본인들이 강하고 약한 부분들이 다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일반화되어 있는 공식집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들한테 맞고 어떤 분들한테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수학이 공식 노트 또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노트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노트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만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공식 노트가 필요한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양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만들어 보신 분들한테 제가 들어보면은 저도 만들어 봤고 그럼 들어보면은 최소한 몇 주라고 하는 기간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노트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면서 그 다음에 노트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제 편입을 저희가 시작하는 1월달이 들어서서는 그때는 뭔가 전이랑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네. 전에는 공부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삶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1월달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편입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편입학원을 내 의지대로 한번 나 편입하고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교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편입학원 오셨으면은 그래도 본인 의지로 왔으면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시면은 대학교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저랑 같이 열심히 편입시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편입수학 누구든지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화이팅!